신호 위반 과속 주의 오늘은 구간입니다. 2024년 2월 6일 새벽입니다. 전략할지 예상의 리더십이 기록에 서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침부터 나가는 이유는 SK텔레콤 정기검진이 있는 날입니다. 플러스였는데 최근에 자, 건강들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스테이지 X 6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하는데 오늘 그날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설 앞두고 검사하러 2015년 갑니다. 스테이지 X는 카카오에서 계열 분리한 알뜰 폰사회사였습니다. 스테이지 X가 심사에 참여하면서 신한투자증권이라든가 한국과학기술원 그리고 연세의료원과 같은 대주주를 끌어들여서 약 8천억 원 상당의 지원을 날씨는 것으로 전해지고 비는 있는데요. 이제 끝쳤고요. 이번에 이 5세대 이동통신 조금 썰렁하긴 한데 28GHz 대역 주파수 경매 총 영상 1도입니다. 4,301억 원을 써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예. 이번에 낙찰받은 주파수 대역은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은 게 특징인데요. 따라서 전국 단위 통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선 6,000대에 달하는 기지국을 세워야 합니다. 네, 앞으로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여러 투자자들을 확보한 알뜰폰 사업자다. 이 스테이지 X에 그러면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도 궁금한데 또 통신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이제 고착화된 시장 경쟁 구도를 깰 수 있느냐, 매기가 될 것이냐, 일가의 관심인데요. 물론 스테이지 X 측은 통신 3사의 과정을 깨고 찐 5G 업체가 되겠다.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를 내는 매기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통신 3사가 이 구축해놓은 이제 터우 위에서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포화 국면에 진입한 이 가입자 상황, 시장 경쟁이 거는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동통신사의 이제 이 시장 구조를 깨기 위해서 정부가 2015년부터 7차례 걸쳐서 제2사동 이송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당시는 허가제였기 때문에 재무건전성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정부가 허가제를 인정하고 재무건전성 평가를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전환한 끝에 이번에 사이동통신사를 선정할 수 있었는데, 네. 그러나 이 당장 스테이지 X가 이 B2C 시장보다는 B2B 시속 60km 이동식 카메라 주의 구간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 5세대 이동통신 장비를 설치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소비자들이 어떤 피부로 체감할 만한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낙찰가도 굉장히 높았고 분명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통신 3사가 2천억 원 수준의 배정을 받아서 수익성이 없다라고 포기한 주파수 대역입니다. 네. 그런데 자본력도 충분치 않은 중소사업자가 2배 이상 비싼 값을 사들여서 이 승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 최초의 세 곳이 경매에 참여했지만 최초 입찰 단가는 740억 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까 무려 4,300억 원, 그리고 통신 3사가 이용했던 금액의 2배 이상이 이제 낙찰받게 됐는데요. 네. 문제는 스테이지 X는 주파수 할당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해야 하고요. 1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게 되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취소됩니다. 네. 할당받은 대가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요. 네. 통신 낙찰금 이외에도 통신 3사의 망이용료, 마케팅 비용 등 조단의 투자금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러나 이 같은 재원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스테이지 X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스테이지 X는 이제 이 제4 이동통신사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기술, 부가가치를 가정해서 경매가를 결정했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한 아침 경제 뉴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데 사시네요. 경희국 유보라에서 메이리들을 이야기. 모두가 살고 싶은 중심이니까. 중심의 인프라를 곁에 두고 사니까. 주소 하나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 시선집중과 함께하세요. 간다 할 수 있어. 아저씨, 아까부터 어딜 그렇게 가세요? 즐거움을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 배달해드립니다. 여성시대 양이은 기대 중입니다. 하루 종일 너도 기분 좋아지는 이야기가 2월 9일 금요일 특별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요. MBC 표준 FM 설 특집 생방송 우린 설이 좋다. 성령 열차 타고 배달 갑니다.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유승민입니다. 뉴스 한 걸음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정부가 이제 오랜 고민 끝에 현행 중대통령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대신 비례연합정당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이제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고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해서 준연동형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움직임에 맞서기 위해서 이번에도 준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과의 말까지 덧붙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과 그냥 위성정당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부분도 있고 이제 약간의 차이점도 있긴 합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입장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이 깃발 안에 함께 연합하는 건 맞지만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 위성 정당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우리 민주당만 지향하는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닌 동세력들의 후보도 배제되지 않도록 100%는 아니더라도 비례를 상당수 확보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위성정당, 또 절반은 연합 플랫폼 형태로 반반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과 사실은 같은 우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총선에서 영입한 인재들도 다시 비례정당으로 옮기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질문이 나오자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고민 중 하나라면서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연히 위성정당 같은 형태는 없어야 하지만 상대가 권투 경기에서 칼을 들고 나오면 칼을 들 수 없는 규칙을 만들자고 해도 끝까지 거부한다면 같이 칼을 들진 못하더라도 냄비 뚜껑이라도 들어 먹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결정에 대해서 세게 비판을 또 가했네요. 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결정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적이었는데요. 네. 준연동형 비례제는 왜 그렇게 계산해야만 하느냐에 대해서 논리적인 또 필연적인 근거가 없다. 저도 봐도 헷갈리니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은 알 수가 없다라면서 계속해서 병리표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여당의 입장을 강조했는데요. 네. 특히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4월 10일 선거에서 이를 심판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하는 민주주의 파탄이 더 심화되고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소수 야당들은 준연동형 유지를 계속 외쳐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인데
용해인 의원 측하고 녹색정의당 측 입장은 좀 다른가 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일단 용해인 새신부 연합대표는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환영한다라면서 이 정치에 실망한 국민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합 정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방안을 모색하자라면서 윤 대통령을 이제 심판에 넘어서 거부권 통치도 끝장내고 시행령 통치도 멈춰 세우고 개헌을 이루는 큰 승리를 함께 연합하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만들어질 준위성 정당에 용해인 대표의 새신보 연합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상의 최대 수혜자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최대 피해자는 녹색정의당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은 최악은 피했다라면서도 이 준위성 정당 때문에 또다시 이 녹색정의당이 얻는 표보다 적게 의석을 분배받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김준호 상임대표는 위성정당 방지법 개정을 통해 준연동 문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보여줍니다. 약 5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허원대전 정치도 함께 질문을 하며 대답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또 지난 2014년 대통령에서 어떤 자필 메모가 처음으로 공개가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홍사장이 500여 명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이제 인사들이 꽤 눈에 띄었는데, 김관용 전 경북지사, 서상기 전 의원, 또 김재주 전 농림부 장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있었고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화환들도 여러 개 왔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름의 화환도 있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름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또 한광욱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제19대 국회의원, 약 4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시청자들도 참여를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북 콘서트를 계기로 정치 일선을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일단 본인은 아니라고 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 300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누군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이제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좀 미묘한 발언이죠. 네, 다만 정치는 하지 않지만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너무 크고 감사하다라며 조금이라도 할 일이 있다면 잠시 후 시속 5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대통령 본인 탄핵과 관련해서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나름의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아쉬움은 없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은 드러난다고 생각해 크게 잃지 않았다라면서 재임 중에 사소한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제게 부끄러운 일이라든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해 떳떳하고 당당했다라고 했는데요. 다만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것은 저를 힘들게 했다라면서 최순실 씨, 그러니까 개명 후 최서연 씨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재차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담담하게 견뎌낼 수 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시기적으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북 콘서트를 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비판을 했군요. 네, 대구시당 논평이 나왔는데요. 박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적으로도 또 국민의 마음속으로도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라면서 보수 정권이라고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이며 주변의 측근 때문이라면 더욱더 부적절한 행위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이 모든 전직 대통령의 공과는 오롯이 국민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며 무엇을 말하고 싶어 콘서트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역사 안으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 건축비하고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집행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이게 이제 김용렬 위원이요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노무현재단의 시민센터의 평당 건축비가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고 또 정의기억연대는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약속한 거액의 자체 부담감을 집행하지 않았다라면서 이게 좀 의심스럽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단체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용렬 위원은 노무현 재단이 대단히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추측박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을 보는 속내가 너무 뻔히 들여다보이는데 이렇게 입장하는 것을 두고 종로구는 평당 2,100만원, 김해 동화마을은 평당 1,600만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 내부 장부인데 이것도 지금 추측으로 작성한 거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편입된 건축비가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건데요. 지금 노무현 재단이 한 생각은 20만 킬로미터를 달린 2010년식 소나타를 1억 원에 산 셈이다 라고 이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